사전 질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아이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수록 제 감정이 올라가고 결국 심하게 말하게 될 때가 많아요. 부모로서 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쵸.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신혜림 연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보고요. 네.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폭발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이를 낳고 저는 진짜 내 감정의 끝을 보는 게 아이를 키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현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전 천직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아이를 양육한다, 돌본다. 나는 이 일이 천직이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됐던 건데 제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나 이렇게 진짜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직까지 많이 키우진 않았지만 키우면서 늘 하는 생각이 부모는 굉장히 참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게, 내가 지금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얘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내 불안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잘못되진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뒤처지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조금 멈추시는 거 필요하죠. 물론 진짜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아이들이 돌멩이를 찻길로 던진다던가 이럴 때는 빨리 막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불안 때문이라면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 급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빨리 안 해? 그만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한 톤 낮추고 잠깐 3초만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길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안 들어요. 아이들 당연히 앞에 이야기 다 까먹고 뒤에 엄마 감정만 남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짧게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해요. 지금 8시인데 너가 9시에 자야 되면 이제는 숙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숙제가 안 끝났네. 근데 엄마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너가 지금 시작을 안 해서 못 해가면 내일 너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숙제부터 하고 나머지는 다 못하면 내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좀 상황을 설명하고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감정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요청도 하시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매일 반복된다. 당연히 화가 납니다. 진짜 머리가 팡 터지듯이 화가 팡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화를 내고 수습을 이제 하셔야겠죠. 저는 아이한테 화를 냈을 때도 그게 내 감정이 정말 섞인 거였다 생각이 들면 밤에 아이 잘 때 혼자서 막 오늘 너무 화를 많이 냈네 미안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라도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주는 거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엄마 솔직히 그만큼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 그건 진짜 미안해. 근데 이러이러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아이도 내가 싫어서 화를 냈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떤 게 잘못됐고 엄마도 감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낯설어도 조금씩 연습이 필요해요. 정말 그냥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미안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짧고 명료하게 정말 잔소리가 아닌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도 5살 자녀가 있어요. 정말 많이 참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혹은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저도 모르게 좀 센 소리가 나오고 세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너무 미안해서 끝나고 나서도 되게 미안해 하거든요. 우리 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3가지 다들 기억하셨죠? 네. 잠깐 멈추는 거. 3초만
숨을 쉬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둘째, 화를 내더라도 수습이 중요하다. 네, 자기 전에라도 언제라도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잔소리를 하게 되면 짧게 얘기하시는 거. 요 세 가지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댓글로 적어주시네요. 아, 도움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네. 아, 맨날 화내고 사과하고 반복이에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다음 질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서적으로 섬세하고 불안이 많은 편이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사전 질의를 해주셨어요. 이 섬세하고 불안이 많은 아이에게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섬세한 남자아이라고 했는데 저희 네. 아이는 정말 섬세한 남자아이예요. 아, 섬세한 아이가 그래서 많군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치원을 갔을 때 적응하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저희 아이가. 10개월이요? 네. 6개월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왔고요. 아, 3개월은 정말 내리 울기만 해서 어느 정도였냐 너무 불안해해서 제가 목걸이에 저희 가족 사진을 걸어줬어요. 아. 불안할 때 이거라도 봐라. 이거라도 만지고 있어라. 네. 그렇게 해서 적응을 했던 아이니 얘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얘가 초등학교에 갈 때 정말 온 집이 난리였어요. 얘 못 다니면 어떡하냐. 아. 얘 이러다가 우울증 오면 어떡하냐. 걱정 많이 되셨겠는데요. 뭐 학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아이들을 좀 예민하다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좀 그 틀 안에 이 아이를 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좀 이런 예민한 성향을 가져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정말 예민해질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섬세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더 잘 파악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잘 캐치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들을 좀 더 섬세하게 읽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뭐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름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진짜 기쁜 것도 있지만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뛸 듯이 기쁜 날도 있고 그냥 잔잔하게 행복한 날도 있고 뭐 정말 많이 불안한 날도 있는데 또 그냥 조금 긴장되는 날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아이가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뭐 그냥 속상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슬픈 게 아니라 이게 속상한 기분인지 화가 난 건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이제 좀 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걱정을 할 때 아유 별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 아이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엄마도 그래. 엄마도 그런 날 있어.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갈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 첫 수업할 때, 첫날 되게 떨려. 긴장돼. 누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엄청 긴장되는데, 근데 또 설레기도 해. 설레는 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마 긴장되기도 한데 설레기도 할 거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조금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감정이 조금씩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준다. 되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죠. 저희 남편은 잘 못 캐치를 해요. 저희 아이의 감정을. 그냥 되게 크게 울면 슬픈가? 화났나? 이 정도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또 섬세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이렇게 잔잔하게 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저희 남편이랑 제일 친한데 저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근데 또 위급한 상황에는 저를 찾아요. 왜? 그걸 해석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지켜보셔야 돼요. 단정 짓지 말고 그냥 좀 지켜보세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로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아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되게 뭐 그냥 마음이 좀 약간 여기가 간질간질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좀 끄집어내고 이름을 붙여줘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섬세한 아이들,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꼭 무슨 일이 있을 건지를 미리 얘기를 해줘요. 브리핑 해주듯이. 뭐 제가 오늘 강의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오늘 저희 아이를 등교를 시켰어요. 그럼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하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엄마가 일찍 나가야 돼서 아빠가 등교시켜 줄 거야. 그 얘기를 매일매일 해요. 아이가 준비할 수 있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 제가 오늘 일찍 나갈까봐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렇게 불안한 애들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도 준비를 할 수 있죠. 울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구나. 그래서 뭐 이거 끝나면 이거 할 거야. 지금 당장 나갈 거야.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불안해지고 이따가 10분 있다가 나갈 거야. 이제 5분 남았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아이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아이가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또 쓸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얘는 조금 천천히 적응을 하고 준비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근데 학교는 다행히 좀 짜여진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안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얘기를 하고 너는 어떻게 할지 같이 얘기를 좀 나눠서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상황을 조금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네요. 네, 공감을 부모로서 잘 해줘야 한다. 네,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감을 할 때 그 공감을 단어로 표현을 하려면 좀 섬세하게 단어들을 좀 나눠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행복하다가 아니고 아 조금 행복하다. 아 지금 너무 몸이 뛸 듯이 행복하다. 아 내가 하늘 날아갈 것이 행복하다. 약간 이런 표현법들 다채롭게 표현을 해서 우리 아이와 공감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맞네요. 좀 보통 이 섬세한 아이들이 그 앞에 일을 잘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리미리 그 앞에 뒤에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번씩 이야기를 꼭 집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답변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입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아들이 말수도 줄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곤 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자주 싸움이 되고 저도 점점 지치는데 사춘기 자녀와는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역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저도 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것은 아니니 이 답변에 저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나의 대화는 괜찮았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니까 매번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멈추는 연습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저를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근데 사춘기는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어디서 이제 주변에서 들어봤을 때 너무 이 아이를 사춘기라고 규정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랑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단 진짜 그 관계의 분위기를 유지해 간다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말투가 일단 다정하지 않죠. 지금 너무 다정했던 아이들이 크면서 그렇게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의 이미 말투에서 부모님들도 기분이 나빠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좋은 말이 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흥분됐을 때는 되려 그냥 멈추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이따가 얘기하자. 조금만 있다가 우리 한 10분만 있다가 아니면 저녁쯤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좀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한번 쏟아내고 나면 그 감정들을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되려 서로 상처를 이미 받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보다는 차라리 그 대화를 잠깐 멈추는 것.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한테는 사실 많은 조언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조언, 어떤 좋은 말이라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를 돌아봤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는 건 되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때 그 말이 뭔지 알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대신 좀 관심은 가져주세요. 애가 뭘 보고 있으면 뭐 봐? 재밌어? 요새 그거 유행이야? 아니면 얘 뭐 유명한 애야? 뭐 같이 한번 보자. 같이 보거나.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게임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그 게임을 같이 해야 얘랑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게임을 원래 하진 않았거든요. 같이 하니까 생각보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주도권을 넘기는 질문,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뭐 봐? 뭐 재밌어? 네가 관심 있는 게 뭔데?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긴 대화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빠지세요. 짧고 안전한, 그 다음에 1대1로 하는 그런 대화 시간.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 그 사춘기가 지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냥 안전한 통로만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이 서울대생을 서울대생 자녀가 있는 연예인 부모의 이야기였는데, 교육법이 사춘기 때 그랬대요. 부모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가 말수가 없고 참여도 안 하면 그냥 내비뒀대요. 부모는 사이가 너무 좋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자녀가 자연스럽게 사춘기를 넘어서서 부모에게 다시 오더랍니다. 네, 그건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 분위기를 그냥 멈추고 있는 것, 자녀를 잠깐 지켜보는 것, 그리고 집에서 원래대로의 분위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역시 아무래도 사춘기는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11시 20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제가 우리 채팅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질의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요게 조금 눈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초1 남자아이입니다. 게임, 놀이 등 좀 잘하는 편입니다. 반 친구들이 편먹으려고 저희 아이를 이기기 위해서 따돌리고 약올립니다. 이때 저희 아이의 감정이 폭발해서 폭력 또는 폭언을 하는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대화로 풀어보라 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그쵸,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원만한 사회의 관계 유지, 그 부분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하지만, 또 이게 유치원 때는 어리니까 이런 게 있었다면 학교는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진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럴 때 아이랑 부모님이랑 아는 사인을 만드는 거예요. 뭐 진짜 하나 둘 셋 속으로 세어본다던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게임도 움직이고 멈추고 이런 거죠. 그런 게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참아야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같이 부모님들이랑 해보면서, 그런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감정이 올라와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 안에서 그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먼저 연습을 좀 해보시는 방법을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벌써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까지 와버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최대한 많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좀 댓글을 좀 봤는데, 아마 이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초1 딸하고 남편이 밤에 씻을 때마다 싸워요. 씻을 시간이 되어서 씻어 하면 딸은 책을 더 보고 싶다고 하고 아빠는 약속 시간을 지키라고 하고 둘이 짜증을 내면서 끝내 싸웁니다. 그때 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끼어들면 저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혜롭게 가족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이 대화법에 관련해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죠. 네. 세 사람의 의견이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우리 교수님의 의견이,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은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가장 많이 싸웁니다. 정말 정말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중재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씻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정말로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배웠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조금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는데, 아빠랑 너무 많이 싸운다면 엄마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중간에 끼기 전에 아니면 아빠가 오기 전에 먼저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너가 언제 씻고 싶은지를 물어보시고 아이가 씻고 싶은 시간을 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꼭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싸운다는 건 저희 남편도 그런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들어오면 손을 꼭 씻어야 돼요. 제일 빨리. 옷 먼저 벗는다? 그럼 잔소리가 시작돼요. 저는 그러면 그만하라고 해요.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 큰일 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걸 아이한테 조금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씻는 것부터 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죠. 뭐 세수하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꼭 해야 돼. 뭐 밥 안 먹을 순 없고 잠 안 잘 순 없잖아. 그래서 씻는 건 꼭 해야 돼. 근데 그럼 너가 언제 씻고 싶은지, 어디서 씻고 싶은지, 뭐랑 씻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 하고 아이한테도 조금 스스로 선택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시간들, 연습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함께 힘을 써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고 대화로 연결을 해나가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좀 끝났습니다. 어떻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QR코드를 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0분께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릴 겁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족도 조사 저희들 댓글로도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QR코드가 빠르게 화면이 넘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혜림 교수님, 오늘 약 1시간 반 정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소감을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당당하게 말을 하려면 준비하는 동안 저희 아이한테 저도 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폭발할 때 있고 진짜 함부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 되겠냐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들으셨으니까 진짜 조금 그냥 한번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아이 표정 봤을 때 내가 뭐 말을 하고 나서도 아차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한 번쯤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연결되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